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의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수익을 내려면은요, 제가 볼 때는 그현 시츄에이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시츄에이션, 현 시츄에이션, 네, 영어긴 합니다만은 뭐현 상황이죠, 뭐 그죠?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피고요. 차트는 꼬리일 뿐이에요. 네. 우리가 그 몸통이 중요하죠. 어떤 종목의 주가 흐름은 결국 몸통이 만드는 겁니다. 가끔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몸통의 어떤 그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네, 이게 강력하다고 한다면은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없죠. 네, 꼬리는 무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몸통이 중요한 거지 뭐 차트나 또는 무슨 공매도나 대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자, 그 차트만 가지고 그래서 매매하는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DB하이텍 상황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정확한 매매 판단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달에 그 더블 정도 낼 종목을 제가 찾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더블 낼 종목은요. 비중을 팍팍 실어 가지고 이거 해볼 필요가 있죠. 비중을 뭐 찔끔찔끔 실어 가지고 그 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있는데 비중을 조금 실어 가지고 전체 계좌 수익률이 팍팍 늘어나겠습니까? 비중을 뭐 꽤 많이 실어야지 뭐 이 정도 실른다든지. 네, 그래서 좀 시세를 크게 내보는 그런 종목을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따라서 해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DB 하이텍은 지금 KCGI가 들어와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 가치 높인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KCGI의 최근에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노력들은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강성부 펀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차트 상으로 볼 때요. 뭐 사실 차트로 보면은 차트를 보는 분들은 여기 깨졌으니까 그냥 매도 때리고 나와라. 막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이게 그 차트만 가지고 되는 DBI 덱이 아니라 이 잘 아시다시피 그 경영권 분쟁권이 계속 그 이어지게 될 때는 차트가 꺾였다가도 급반등을 하는 패턴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면 쉽죠, 못 쉬워요. 그럼 누구나 차트 보고 매매하면 돼요. 예,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네? 그죠? 예.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맞질 않아요. 네, 오히려 매매를 잘못하면 거꾸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정도로 그냥 보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지금 뭐 내려왔지만 십자 형태를 만들면서 반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는 있는 정도죠. 뭐 그 정도로 보는 거지. 깊숙이 들어가서 그 차트에 의존해서 매매 판단을 모두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강성부 펀드가 2대 주, 지금 3대 주주인데 2대 주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를 끌어당기면 주가가 폭등하죠 또. 그죠? 그다음에 뭐 지금 강성부 펀드가 연기금하고 연합해서 DB 하이텍 측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사회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지만 다른 건의 상황은 아직 그 이루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이겁니다. 그죠? 네. 여기 그 어, DB하이텍하고 그 KCG하고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 기사도 또 이제 새로 나온 기사예요. 네, 요건에 대한 기사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지배 구조 개선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표대결 불사하겠다. 그러면 주가는 또 날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호 지분 모집하고 또 소액 주주 같은 경우도 같이 그 참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제가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소액 주주까지 가세화되고 여기다가 KCGI 지분하고
또 연기금 지분까지 모아보세요. 최대 주주 지분율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DB하이텍은 물 먹는 거죠. 뭐 그죠? 기업 자체는. 주가는 이런 기운을 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끝나지도 않고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특히 그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경영권 분쟁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올랐다가 둔화된 건데 지금요 이 정도 자리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초기 단계인데 다시 그 제자리 근처로 이렇게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밀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뭐 실적, 뭐 지나간 실적은 그렇게 뭐 썩 좋진 않죠. 뭐 DB하이텍이 그죠. 그래서 이제 눌리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DB하이텍이 실적 때문에 올랐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경영권 분쟁권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권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 경영권 분쟁이 격화가 되느냐 마무리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 행보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으면 제자리에 오겠지 주가가. 근데 지금 시작 단계인데 왜 여기까지 내렸냐 이거지. 더 치고 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더 치고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파동을 위쪽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소송 회계장부 열람건 그리고 뭐 몇 가지 지금 현재 걸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왜 주가가 내려야 돼? 뭐 물론 오늘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그 기대치보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상 최저의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은 크게 올라올 거란 말이야. 2분기보다 삼성전자도. 그러면은 삼성전자 다시 이제 위쪽으로 치고 갈 거고요. 이 DB하이텍도 사실 업종 섹터로 봐서는 역시 비메모리 쪽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정도일 뿐이지 지금 현재 크게 나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런 것들에 좀 연동이 돼서 지금 현재는 조금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경영권 분쟁 이 건이잖아. 그죠? 1차 만남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2, 3차 만나면서 이견을 좁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뭔가 격화가 되면 또 주가 올릴 만한 거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만약에 클라이막스를 쳤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라고 보는데 그렇게 그 짧은 시세를 먹으려고 지금 강성펀드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저뭐 더블도 아닌데 이 정도 시세를 먹고 끝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끝났는데 왜 소송을 자꾸 또 제기하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될 만한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걸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이제 기사에서도 나왔지만은요. 향후 경영권 분쟁이 불가피하다. 예, 이런 기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김준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이 일단 격화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자사주 매입건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건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소액주주가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소액주주. 이건 아닙니다만은 이 기사는 아니지만은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소액주주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지금 그 DB하이텍 측에서 뭐 삼성증권을 통해서거나 또는 김앤장을 통해서 이 방어 체제를 이제 가져가면서 조금은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는 한데 KCGI 측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게 흐름이 단기로 깨졌기 때문에 매도한다. 막 이런 매매 방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DB하이텍 경영권 분쟁이라는 본질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뭐 외인 매매, 기관 매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뭐 지금 특징을 잡을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경영권 분쟁이라는 본질이고 대차장고 약간 늘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은 없는 정도고 공매도야 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긴 한데 이 공매도라는 꼬리는요. 이 DB하이텍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몸통 이것이 절대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DB하이텍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몸통을
공매나 대차인 이 꼬리가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면서 분석을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경영권 분쟁 본질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큰 줄기는 그렇게 잡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세세하게 작은 줄기를 잡고 그리고 갑자기 뭐 급변동하는 그런 패턴이 항상 나타나는 게 이 주식시장 아닙니까? 이 영상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 타임 시간 동안에만 제가 어떤 사인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을 제가 제공을 안 할 때 그때 여러분 매매 사인은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뭐 물론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고요. 뇌동매매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올라갈 때 자꾸 내려갈 때 팔게 돼 있어. 왜냐하면 개미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우리가 소통을 해서 해야죠. 매매 사인을 제가 바로바로 사안이 나올 때 드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건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시면 돼. DB하이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그죠? 그럼 제가 매매 사인을 드려요. 네. 그리고 순간적인 정보 요게 나왔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자. 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타이밍이 맞게 드려요. 이 영상은 뒷부가냐. 그죠? 타이밍에 맞게 드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DB하이텍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DB하이텍. 어디로 문자를 보내면 돼요? 상단 전화번호로.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인을 받는다면은 매매는 상당히 쉽고요. 적절한 매매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미리 갖춰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카톡방도 있잖아요. 카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들어오십니까? 그죠? 들어와서 매매는 본인이 할 때 하시면서 참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순간적으로 재료 나오는 거 어떡할 거야? 갑자기 그냥 뭐 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주식시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상황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미리 신청을 해두고 미리 준비해야 여러분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신청을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이건 뭐 강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무료인데 뭐 이건 못하겠습니까?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카톡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문자만 내가 받겠다. 네, 이런 분들은 종목명, 그러니까 DB 하이텍, 그죠? DB 하이텍 그렇게만 보내주시면 간단하죠. 예, 아시겠죠? 영상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답을 낼 수 있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좀 참여하셔가지고요. 대박 수익 한번 내십시다. 아시겠죠? 자, 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7월 달에 더블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 달주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다가오는 7월 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네, 6월 달이면 7월 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건이라든가 PC 수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요 종목은 뭐 몇천 원대의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3만 원 내지 5만 원 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 원, 5만 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류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정도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 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그 2분기 영업이익의 50% 그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주가는 좀 더 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 이 고점대를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당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더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7월까지 더블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케어를 해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하셔가지고 더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